왜 네.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네. 앞에서 그 장면은 저도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네. 이 장면 중에 하나 이제 capture 갖고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굉장히 네. 예,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도세자와 뭐 꼴도 보기 싫다 뭐 했던 예, 영조의 그리고 모습이죠. 적화를 던져주면서 자결하라고. 네. 그래서 그 영조의 가계도를 살짝 먼저 보시면요. 21대 영조는 이제 특이하게도 무술이 출신이기도 했고, 또 그 유명한 또 숙종의 또 아들이잖아요. 네. 또 숙종은 또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장희빈,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정말 짧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네. 정말 그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주는 좀 특이한 구조죠. 예. 정말 그 예. 아슬아슬하게 왕이 됐죠, 영조도. 그렇죠. 그랬던 영조가 우리 역사에 더 회자되는 이유는 51년간의 왕위에 재위했다. 네, 오래도 살았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유명했던지 요즘 최근 책으로 유명한 거는 영조처럼 먹어라. 네. 장수한다, 건강하다. 소식에 뭐 야채 막 뭐 네. 그런 얘기. 예.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힘들 때면 반찬 가지수 줄여라. 예. 가채 쓰고 있는 머리 모양까지 싹 다 바뀌면서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절대 못하게 했던 영조의 그 첫 번째 부인, 이제 아시다시피 정성왕후. 예. 근데 그 부인 사이에는 또 후손이 없고. 네. 또한 그 16세로 영조와 이제 결혼했던, 그러니까 혼인을 했던 네. 두 번째 계비였던 정순왕후 사이에서도 네. 자손이 없어요. 이제 정빈이 씨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이제 효장세자가 첫 번째 그 있었지만, 그분도 아주 빠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고 어렵게 얻은 분이 이제 사도세자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만약 정순왕후에서 늦게 그냥 기적적으로 또 나왔으면은 네. 그때 그 광해군하고 예. 영창대군하고 막 했던 그 구도가 다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나마도 이 정순왕후가 그 드라마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막 노론을 등에 업고 이 정조를 죽이려고 옛날 하는 그 앞장선 네. 걸로 해서 사실 그놈의, 항상 그놈의 노론소론, 그 네, 음모론, 네. 그 잠깐 그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다 음모론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유사 역사학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막 그게 뭐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친 그 어떤 음모론처럼 하는데 예. 좀 정사와 그리고 실록을 좀 그 참고로 올바른 역사를 좀 그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사족을 넣어봤고요. 어쨌든 그건 아니죠. 네. 노론소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쩜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이유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계보만 보더라도 이 아들 정조가 얼마나 어렵게 네. 이 그 계보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 옹주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 정조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정조가 왕위에 22대 그 정말 당시에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너무 어렵게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이 사도세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막 이 책을 줄줄줄줄 읽을 정도로 아주 영민해서 이 영조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더 아버지로서는 더 욕심이 생기고 이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네네네. 기대를 받으면은 네.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네. 그리고 향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작을 하는 거에서 쭉쭉 올라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네.
흔히 그 모차르트 그 신드롬이라고도 네. 불리는데 어렸을 때 네. 천재로 이제 얘기 듣고 막 그 유럽 각지로 그 연주 여행을 다녔는데 그게 계속 이제 커지지 못하고 하니까 어른이 되니까 관심이 뚝 떨어지잖아요. 모차르트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아역 배우들이 그런 신드롬이 많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역 배우로 이제 예. 막 크다가 그게 성인으로서 커리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자존감이나 아니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그 비슷하게 아마 그 사도세자도 초반에 그 주목받던 거에 비해 가지고 계속 그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좌절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화면은 지금 그렇죠. 영화 사도 다들 눈물을 글썽였을 것 같은 그 장면이죠. 예. 네. 그래서 포스터의 이 모습에 보면서 저희가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또 어떨 때는 영조가 저렇게 성군이 되고 대왕의 소리까지 듣는 건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은 아닐까. 뭐 예. 아니 그리고 모든 거를 네. 그 종묘사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가족적인 것도 뛰어넘고 네. 이 나라 종묘사직을 이어갈 게 누가 더 적당한가 그리고 그거를 그 부모지간에 그런 것도 뛰어넘다 보니까 네. 안 될 것 같으면은 죽여 없애서라도 더 나은 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뛰어넘는다는 게 네. 그리고 사도가 죽은 것도 결국 네. 그 정조라는 그 대용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도세자 네가 되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은데 네 아들은 그 제대로야. 그런데 네가 있으면은 세손이 안 돼. 세손이 왕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정말 네. 딱한 거죠. 네. 네. 왕조 국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는데 네. 이렇게 사도세자라는 사람 하나에 이렇게 여러 거쳐서 왕릉이 있다 보니까 더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또 뭐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막 피가 너무 많이 오는 날 이제 정조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배봉산을 왔더니 그 능을 지키는 능지기가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걷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능차고 승진. 이제 승진. 그렇죠. 참 그리고 능지기에 얘기해서는 네. 민담에서 배우잖아요. 네. 잘 자고 있는데 네. 너 당장 나가서 지금 묘 지금 난리 났으니까 네. 그 묘로 가라라고 자기 부모님이 막 꿈에 나타났다는 그 네. 얘기도 있고. 이 일화랑 또 드라마틱하게 또 되는 것이 사도세자가 61세 어머니의 생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생신잔치를 이 그 수원 행궁까지 가는 네. 그 축하 파티연. 예. 그 의궤였죠. 그게 그쵸. 그 다뤄졌던 그 의궤로 다큐멘터리가 예. 굉장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유튜브로에서도 KBS가 그 다큐로 네네. 의궤 며칠간의 잔치인가 그걸로 네. 보실 수 있을 텐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보신 분 있다면은 유튜브에서 의궤 3일간의 잔치 맞을 거예요. 그 네네. 제목이 네네. 그거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육릉이 있는 이제 수원 화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또 유명한 곳인데 이 수원에 있는 화성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정조의 꿈이 순조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이제 수원에서 말년을 보내겠다. 그게 굉장히 빅플랜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정조가 돌아가시잖아요. 1799년에. 그래서 1800년 그 사이에 정조가 딱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천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물거품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미완의 완성이긴 하지만 그 정조의 효가 수원 화성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 도시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정조가 그 상업이 발전된 그 부강한 나라 그것을 꿈꿨던 게 수원 화성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그 수원 화성의 이야기는 또 나름 또 굉장한
즐거움과 아픔 그것이 숨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왕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문집으로 이렇게 엮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문집을 쓰신 분이 정조예요. 홍제전서라고 하는 이 정조의 문집만 봐도 이걸 다 어떻게 왕을 하면서 잠은 과연 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유명한 게 그 신하들 네. 괴롭히는 왕으로 늘 그 이제 뭐죠 예. 그 정약용한테 아니, 뭐라 활쏘기 그러죠? 시키고 모여가지고 네. 그 네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경연? 경연. 네. 경연으로서는 뭐 손꼽히는 왕이었으니까요. 네. 뭐 신하 공부하지 않으면 정조랑 맞대응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공부하지 않는 신하는 정조의 경연에 참석도 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수원 화성의 육릉 지금 이제 눈 온 장면 네. 이제 보여드리고요. 또 육릉은 다른 능하고 다르게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사도세자 아버지의 무덤을 꾸며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할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요 연꽃 무늬가 위로 올리는 거. 엄청나게 화려하게 모습 들어져 있고 요 그 봉분을 둘러싸인 둘레석도 꽃으로 다 치장을 시켜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제 왕릉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의 묘소를 잘 꾸며드린 이제 이 배봉산에 또 그 이제 빈터가 남았으니까 그 이어지는 또 스토리들이 또 숨어 있는데요. 요 보다시피 왕과 왕비는 신주라고 하는 거, 홀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묘에 보통 모셔지게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왕을 낳았지만 왕비는 네, 아니신 그렇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홀령은 칠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네, 현재 청와대 바로 옆에 칠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셔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네. 족복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 상복 가지고 이제 네, 난리 네, 나고 네. 상복 몇 년 있냐고. 예. 사실은 그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이 왕을 했음에도 종묘에 못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패주니까. 예. 추존이 돼서 사도세자 같은 사람 왕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종묘에 또 계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참 이 여러 역사 조선의 역사가 이제 더 흥미진진한데 이 희경동의 이름과 연관이 된 거는 그 아까 사도세자의 그 묘소 자리에 이 수빈 박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 정조는 이제 사도세자의 와 연관이 되는데 여기 정조도 보다시피 그 효의왕후라고 하는 실제 왕후한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TV 최근에 그 의빈성 씨라고 해서 굉장히 그 드라마가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유명해진 그 의빈성 씨 사이에 무뇨세자가 있었는데 이 무뇨세자가 또 안타깝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정조도 아주 어렵게 수빈 박씨를 통해서 순조를 얻게 되면서 또 얼마나 이제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되죠. 선생님 그런데요. 네. 하민윤 씨 물음표 뭐예요? 물음표는 왜 제가 해놨냐면 네. 아니 이상하잖아요. 다 있는데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자손은 있는데 네. 그 자손이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자손은 없다. 확실히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